웃겨서 정권 찬탈. 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청와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배 세대로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상당한 책임을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왕창 만들지 못해서 죄송하다. 대기업 총수들이 반성문을 읊어요. 청와대가 요구해서 기업들이 만들었다는데 이거 정상으로 보이세요? 내 눈에는 이거 정상이 아니야. 이거 중국이지. 얼마 전 중국에서 그랬답니다. 방역규칙 위반한 사람들 목에 팻말 붙이고 문화혁명 때처럼 거리 행진시켰대요. 야, 자칫하면 우리 재벌 총수들 일자리 못 만들었다고 목에 팻말 걸고 거리 행진하겠어요? 이게 나라냐? 민주당을 보고 리버럴 정당, 자유주의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아니야! 얘네가 무슨 자유주의 정당이야. 80년대 독재랑 싸웠다고 저런 호칭이 붙은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리버럴 소리 듣는 거 나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기본적으로 저쪽 이데올로기는 자유랑 별 상관이 없어. 인간을 자기들이 지향하는 시스템 안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면 유토피아가 온다. 이게 저쪽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론입니다. 그 결과는 소련, 중국, 북한, 쿠바가 다 말해주죠. 100% 독재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사회주의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제도를 만들어 위치에 가니까 이런 인식이 거침없이 드러나잖아. 자, 민주당의 역사 왜곡 처벌법. 사람들이 5.18이나 친일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자유를 없애겠다는 법이에요. 이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노골적으로 개입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학교 교과서. 그러니 당연히 교과서 건들지. 제목부터 노골적이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근데 이렇게 사람들 사고체계를 바꾸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언론. 그래서 언론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제 나온 거예요. 딴소리하면 조지겠다 이거지. 이 시장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죠. 정부가 임금시장에 개입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 헛소리로 소득 주도 성장하다가 쫄딱 망했죠. 부동산도 공급 틀어막고 임대주택에서 더불어 살아라. 이 헛소리로 쫄딱 망했어요.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일본 불매운동까지 합니다. 아니, 큰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 일본차 타고 싶은 욕망, 이런 기본적인 욕망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야, 그래도 국민들은 법안에서 욕망을 실현한다. 근데 니네 후보 아들은 야, 동호 욕망이나 잘 다스려라. 표현의 자유는 더 심각합니다. N번방 방지법, 이거 검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실제 문제가 된 텔레그램 대화방은 이 법으로 잡지도 못해. 그럼 효과가 없는 거잖아. 그럼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지. 근데 얘네는 그 미미한 효과를 얻겠다고 표현의 자유를 없애버려요. 이게 리버럴이야? 가제는 개편이라고. 엊그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 멘트는 거의 경악이었죠. 드라마 설광하가 전두환을 재평가하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작의 자유는 역사의 상처 앞에서 겸허해야 할 것이다. 이젠 창작도 자유보다 우선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 앞으로는 창작자들도 저쪽 동네 가서 역사 공부하고 와서 작품 만들어야 돼. 잘하면 이 사라진 배달의 기수 다시 나오겠어요. 제목은 역사의 기수 정도 되려나? 자유, 진보 부르짖는 양반들이 왜 이 모양일까요? 이 모든 게 다 저쪽 사람들이 젊은 시절 공부한 사상 때문입니다. 이 사상의 인식론이 이래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사회적 평등을 이룰 수 있다. 이 사람들한테는 사회적 평등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시장의 자유는 죄악 중에서도 죄악이야. 실제로도 2018년에 민주당은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했어요. 자유를 빼려고 한 거지. 물론 헌법은 못 고쳤지만 교과서는 고쳤어. 지금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랑 민주주의를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아니, 21세기도 20년 지난 2022년에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무슨 천연기념물 같은 걸로 지정해서 어디 가둬서 보호해야 될 것 같아. 살아있는 원시인이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닥다리냐면요. 금방 제가 말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사회적 평등을 이룰 수 있다. 이 말
이거 하이에크가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한 말인데요. 아니 하이에크가 언제 저 사람입니까? 2차 대전 때 사람이에요. 민주당 덕분에 우리는 아직도 2차 대전 때 얘기가 적용되는 사회인 거예요. 한 15년쯤 전에도 이 하이에크가 우리 사회에 소환된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한다니까 하이에크식 신자유주의니 어쩌니 하면서 좌파들이 물거뜯었죠. 이 사람들은 자유가 많아지면 서로를 물어뜯고 뺏고 착취할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가능성, 선의를 안 믿어요. 근데 자유무역협정 결과 어땠나요? 결과 좋았다는 거 부인할 사람 있나요? 이렇게 고이다 못해 석유가 되다 못해 아예 세일가스가 돼버린 구닥다리 이념에 민주당이랑 좌파 인사들은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백스텝을 밟고 있는 거죠. 역사의 상처 운운하는 심상정 후보? 제가 보기에 심 후보가 역사의 망령이 돼버렸어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약들 보세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이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에요. 역시 역사의 망령이야. 근데 이런 이재명 후보를 두고 극찬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돌 김용옥. 하늘이 내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나?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래요. 황당하시죠? 근데 황당해야 할 필요 없어. 이거 김용옥 예정된 수순이거든. 사실 김용옥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용옥이 노태우 찬양한 것만 많이들 아시는데 TV 프로그램에서 무려 6회인가 7회에 걸쳐서 도리 찬양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중국 시진핑 주석. 시진핑 일가가 헤쳐먹은 돈이 몇 조 단위라는 뉴스가 나던 시기였는데 이 양반은 창피한 줄도 몰라. 시대의 영웅이니 어쩌니 그냥 빨아제낍니다. 지금 이재명 빠는 거랑 논리도 비슷해. 시진핑이 하방을 다녀왔느니 어쩌니 어린 시절 가진 고생 이야기 섞어가면서 빨아요. 유시민이 요설이라면 김용옥은 아주 요학이야 요학. 그래서 김용옥이 민주당 이재명 찬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루려는 세상, 그러니까 자유보다 평등이 중요하고 집단을 위해서 개인이 제한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시진핑이 만든 중국이거든. 근데 문제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안 살고 싶다는 거죠. 대깨문은 어쩐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진짜 안 살고 싶어. 사실 자유는 보수의 가치예요. 민주당이 리버럴이라 불리는 건 보수의 수치지.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신봉하고 정부 간섭은 최소로 하는 거, 이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정부가 따뜻하게 보살피는 거, 이게 보수잖아요. 젊은 20, 30대 유권자들한테 뜨거운 감자인 페미 이슈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페미니즘이 어떠니? 누가 페미니스트니 아니니? 이런 걸 학문 차원에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 떠드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문제는 정부가 이 할당제나 이 가산점을 써서 이 문제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 내린 잘못된 평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 드니까 젊은 세대가 반발하는 거죠. 이재명 씨 기본소득에 대한 20, 30대 지지율이 낮은 것도 이런 인식의 반영입니다. 이 사람들 돈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일괄적 평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쟁할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 가산점 주고 할당제 해버리면 경쟁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시대가 바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하고 박원순이 했고 이재명이 하려는 국가가 책임진다. 대신 매우 조촐하게 이런 생색내기식 복지가 아니라 인간이 이 각자의 자유를 보장받고 그 안에서 이 가능성을 꽃피우는 사회. 이게 지금 시대 정신입니다. 이런 시대라면 리더 역할은 명확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가 이 반칙이나 편법, 횡포나 갑질로 흐르지 않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경쟁의 관리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새시대 리더 역할이죠. 그런데 이 역할 제일 잘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검사야. 반칙이란 편법 잡고 공정한 관리자가 될 사람. 검사보다 잘할 사람이 어딨어. 중국에 하나 살아있는 그 쌍팔년도 이념으로 나라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이 시대 정신에 적합한 인물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지금 윤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이 메시지 전달을 잘 못해서예요. 뭐 총선은 모르겠지만 대선은 절대로 정권 심판론만으로 안 되거든요. 윤 후보님, 정권 교체 하나만 같으면 99가지가 달라도 괜찮다셨는데 그걸로 부족합니다. 새 시대의 비전을 보여줘야 해요. 자유냐 평등이냐 하는
20세기 틱한 논쟁은 끝났다. 이 새 시대는 이 자유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관리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로 나 윤석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새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유권자가 바라는 거거든요. 윤 후보님 이거 눈팅하고 계실 테니까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이왕이면 구독도 살포시 앙!